안녕하세요.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기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대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뭘 여쭤봐도 시원하게 풀어주시니까 제가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께 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돈에 대한 것. 선생님이 코로나를 앓으시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되는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잣돈, 돈이 중요하다. 돌아가실 때도 저승 가서 노잣돈 하라고 돈을 넣어주는 세상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면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면 돈은 좋은 종이 되지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면 돈은 나쁜 주인이 된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야말로 참 야누스 같은 것이다. 이것이 풍요롭게 우리를 만드는 고마운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굉장히 경멸스럽게 만드는 정말 악마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은 잘 버는 것도 어렵고 잘 쓰는 것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 돈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다는 우리 선생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 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잘 벌려면 돈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그 속뜻을 선생님께 한번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돈에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 그냥 돈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인가 하고 궁금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돈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도 내가 인격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네, 인격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라 그 얘기. 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나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기를 돌로 보듯이 하는 사람한테 뭘 가? 네. 아니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고, 그렇죠.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지. 돈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안 주고 들어오기만 바라면 그게 도둑놈 신보다. 그래서 돈을 벌고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건 이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돈도 사람처럼 어떤 돈의 흐름과 이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원리가 있고 돈을 버는 원리가 있고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돈은 잘 버는 분이라기보다는 돈을 잘 쓰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안종만 회장님 말씀하셨을 때 그 우표에 대해서 일일이 네팔 우표를 다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일일이 다 붙여주시는 것, 편지를 쓰는 것, 이게 전부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그 우표를 통해서 벌기보다는 그 우표로 기꺼이 돈을 쓰는 것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돈을 잘 쓰려면. 그건 오해. 오해입니까? 나는 쓰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받기도 엄청 많이 받아요. 예. 그 받고 내가 주는 거하고 대사대조표를 만들어 보면 네네. 받은 게 더 많아요. 네. 받은 게 더 많고 예. 받은 게 많다는 것은 우선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더 많은 평가를 받은. 그건 나하고 직접 잘 모르니까. 네네. 그것만 해도 내가 많이 받은 거네. 선생님, 저는 이전에 안종만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스쳤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다른 사람은 던지지 않는 질문을 선생님은 던지시는 걸까? 예를 들면 우표를 그 환자에게 중앙우체국에 가서 사게 하는 것을 선생님 외에 이전에 또 이후에 어떤 정신과 의사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왜 그 환자로 하여금 돈 10,000원을 줄 테니 걸어가서 기념우표를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사시면서 항상 어떤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늘 스스로 질문을 멈추지 않고 해오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환자도 그냥 집에 있으면 약을 타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 환자를 낫게 하려면 뭔가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쾌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즐겁게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표를 사러 가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겠다 하고 마음을 내셔서 우표를 사러 가게 하고 그 환자로 하여금 영문도 모르고 사왔지만 그걸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선생님이 우표를 하실 때도 또 이거를 모으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지시면 한 장씩 나눠드리겠다. 그 다음에 파격인 것도 사용지 우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용 우표를 사용하는 것도 단지 그 규정을 따라서 내가 충실히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표란 왜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소통의 산물이다. 그러면 소통을 하는 것은 그냥 사용하지 않은 우표보다는 사용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표가 그래도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내가 만들면 그것은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시면서 선생님만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만들어 나가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나는 그 뭐라고 할까? 의학이라는 것도 네네. 규칙대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셨죠. 네. 그걸 벗어나면 환자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신과는 생활이거든. 생활. 아하. 네. 정신병은 왜 드는가? 네네. 이걸 학설로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생활과 생활 습관은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거든. 그게 잘못돼서 생겼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건 병이라기보다는 습관의 차이예요. 아, 네. 그렇다면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하는 큰 틀은 맞는데 네. 어떻게 하는 요 소소한 방법은 모든 것이 방법이 되어질 수 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 습관이거든. 네. 그래서 내가 우표를 중앙우체국까지 가서 사오라.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자기한테 이득이 뭐 있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네. 자기한테도 이득이 있어야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아하. 그 먼저 쾌락을 주고 예. 식욕을 충족하는 쾌락을 그건 주고. 죄가 있으니까 심부름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네. 그 자기는 심부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람을 접촉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다른 예도 하나 있어요. 네. 환자가 계속 웃어요. 아, 웃어요. 네, 네. 적합한 장소에 가서 뭐 코미디언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다 웃었잖아요. 예. 그럼 웃으면 정성이죠. 게 이상하지. 네, 네. 그런데 조상집에 가서도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그래 민망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랑.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거듭하게 이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막 웃는다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네. 부적절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발 좀 웃음이 안 나오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생각해 보니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울하다든지 뭐 이런 사람을 웃음을 통해서 치료도 하는데 네. 내가 설명을 그렇게 해서 당신은 선천적으로 막 웃으니까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 웃으세요. 아하. 아주 역으로. 조상집에 가서 웃는 것도 저 고인하고 옛날 생각해서 기쁜 걸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온다고 말하라고 막. 자기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디 가서도 뭐 나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어디 가서도 나온다 하는 거는 경험이 많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는 네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웃음이 나올 때 상상한 그것을 글로 써라고 그랬어. 아하.
별로. 네. 그 나오고 오래 대담할 시간이 없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써라. 아, 네네. 짧게 써라고 한 거는 보통 써오라고 그러면 수필처럼 길게 써봐요. 네, 네. 그럼 내가 읽기도 힘들고 그렇죠. 진료 짧게 시간에. 써오라고 그러면 내가 읽기도 쉽고 본인 짧게 쓰기도 쓰려면 좋고. 꼭 자기가 나한테 전해야 될 그것만 써오는 거예요. 네네네. 전에도 한번 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글이 제일 짧은 게 시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군 두둑지는 다 빼고 네. 뼈대만 요거는 남은. 꼭 해야 되겠다. 네네. 요거 모아놓은 게 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시인을 만들 수 있겠다. 네네네. 그래서 써오라고 그랬어. 적어도 10줄 넘으면 안 된다. 네. 그랬더니 이래 써왔는데 답만 이렇게 바꾸면은 싫어. 아, 네네네. 그래서 내가 시집을 내가 만들어줬어. 이야. 이 출판사에서 내는 거 모양으로 그렇게는 안 내고 네. 내가 이제 컴퓨터에서 네네. 그냥 해가지고 시집을 100권을 만들어줬어. 네네네. 그래서 자기를 주면서 자기가 웃으면서 뭐 다른 사람도 이 웃을 장소도 아닌데 이러면서 그 시집한 건 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쓰다가 보니까 네. 같은 말이면 요 말보다는 이 단어가 더 좋겠다 이래 자꾸 생각하는 이야, 거예요. 또 발전하네요. 지금은 시인이에요. 와. 이야, 놀라운데요. 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네네네. 그러나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을 내가 잘 알아가지고 네네. 그 습관에 맞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활용하면은 네. 치료가 훨씬 쉬운 거예요. 네. 자기도 알아듣기가 쉽고 네. 또 기왕 하던 거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네. 아, 전 또 오늘 선생님한테 깊은 가르침을 배웁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신과에도 그 치료 지침, 규칙, 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는 환자를 낫게 한다라는 것인데 그 틀 아래에 기본적인 또 틀이라는 것은 정신병은 왜 생기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인 것 같고 그 질문에는 이것은 생활에 관한 일이다. 생활의 습관이 고착됐을 때 타인이 이해 못하고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은 정신질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처한 처지에서 한 걸음 더 다르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생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정신병을 고치는 길이다.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 기존의 틀에만 매인 전통적인 남들이 모두 하는 약물 치료와 어떤 언어적인 치료뿐 아니라 선생님께서 새롭게 시도하는 우표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늘 웃을 때 그걸 시로 한번 써보라든지 이렇게 창조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구나. 그걸 저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 뵈면서 외람 때지만 느끼는 것이 좋은 머리 뒀다가 어디 쓰나 좋은 머리 뒀다가 어디 쓰나 이 머리를 전부 이렇게 근본적인 걸 묻고 창조적인 걸 나 스스로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는 데 써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제 머리를 그냥 남들 하는 거 그대로 외워서 따라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보다 선생님처럼 근원적인 걸 묻고 거기서 저만의 개성과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와서 작게 여쭤보고 크게 얻어가서 크게 남는 장사를 하는 이소원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가르침에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큰 지혜를 여쭤보는 그런 이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또 시원한 가르침에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기대해 보면서 오늘 너랑 나랑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